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시형연구센터 HK연구교수 윤지아입니다. 오늘은 한반도와 자유 그리고 북방이라는 칼럼 시리즈의 네 번째 시간으로 통일과 자유를 맞바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웹툰 원작 드라마 DP는 대한민국 군인들이 겪는 어두운 실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호평받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없는 유일한 곳을 말하라면 저는 단연코 군대를 꼽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성은 20대 황금기에 2년 가까운 시간을 쏟아부어서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한반도의 남북 간 대치 상황에서 국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청춘을 희생하는 것이죠. 최근 TV 예능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콘텐츠에서 군 생활을 희화화하는 바람에 잘 드러나진 않지만 상명하복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빡빡한 군대 조직에서 생전 처음 본 사람들과 18개월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것은 솔직한 말로 상당한 고역임이 분명합니다. 그것도 휴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복무기간을 부대 안에서만 보내야 하는 생활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인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현역 군인들의 희생은 그 무엇보다도 의미가 남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마친 예비역들은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군대 경험을 주로 웃으면서 넘어가곤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과 있을 때의 그런 쿨한 모습과는 달리 전역 후 군대 악몽을 꾸거나 복무했던 지역을 향해 고개도 돌리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예비역들의 부정적 회상은 군 경험이 단순히 가벼운 농담 소재만은 아님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군 생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군인이 감당하고 있는 고뇌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한 경향을 보입니다. 예비역 본인들부터 군대에서 겪은 어려움을 개그 소재로 사용하거나 혹은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남자로서 당연히 가야 하는 군대라는 인식적 틀 속에서 장병들의 고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강요하는 사회적 간섭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인식구조와 사회적 분위기는 장병들이 군대에서의 고민거리를 쉽게 언급할 수 없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부대 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장병들의 고충에 대한 무관심은 하소연할 것 없는 군인들의 외로, 심하게는 자살까지도 이어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도록 만듭니다. 군인에 대한 사회적 희화와 무관심 속에 방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DP는 부대 내의 어두운 면을 가감없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호평받고 있습니다. 현역과 예비역에게는 생생하게 묘사되는 장병들의 모습이 군 생활에 대한 공감을 선사하며 여성들에게는 그동안 쉽게 접하지 못했던 부대 내 날 것 그대로의 부조리함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기존의 TV 예능 프로그램이 웃음 속에 가리고 있었던 부대 내 고충을 실감나고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병영 생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환기하는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대 내 병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 및 해결책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저 개인적으로 희망해보는 바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드라마 DP가 몰고 온 순기능은 상당한 의미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추가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대체 무엇 때문에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성들은 18개월의 자유와 청춘을 희생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답은 국방의 의무겠지만 이는 너무 추상적이고 진부한 대답입니다. 사실 입대를 앞둔 청년 중 대부분은 국방의 의무보다는 늦어지는 병역이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차질을 줄 수밖에 없다는 압박감 때문에 군대에 가게 됩니다. 입대 첫날 연병장에 모여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구들을 먼 발치에 두면서 국방의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역의 의미는 빠지고 의무만 남은 군 생활은 장병들이 스트레스를 인내해야 할 명분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 군대 전반의 존재 이유와 군 기강 확립을 설득하는 과정에도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본 칼럼은 드라마 DP가 몰고 온 장병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시선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군대의 존재 이유와 역할의 본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맥락에서 이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는 한 군인에 대한 진짜 처우 개선과 군 기강 확립은 요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논의는 한국 전쟁의 의의를 정립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의미를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한국 전쟁이 가져온 결과와 후속 여파를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화되었고 휴전선이 그어졌다는 서사는 너무 뻔한 대답이지만 사실 한국 사회는 이 정도 수준의 이상 그 논의를 거의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징병제로 전환한 것도 알고 보면 한국 전쟁을 치르고 난 후 국방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시행된 것입니다. 이는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치른 후 남한과 미국은 한반도를 공산 진영으로부터 수호해야 한다는 확실한 경각심이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전까지 남쪽의 대한민국은 신생 정부로서 국가의 비전이나 방향성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언제라도 국정 운영상의 심각한 의견 차이로 인해서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 그어진 군사 분계선은 전쟁 이전 남북한을 갈랐던 38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의 도발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전쟁 이후의 이러한 모든 상황은 남쪽의 대한민국만큼은 자유에 기반한 국가 운영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식을 싹트게 했던 것이죠. 광복을 맞이한 후 한반도가 지나치게 무장되는 것을 반대했던 미국의 의도에 따라서 이승만 정권은 한동안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올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38도선이 있었지만 이는 지형적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계였기 때문에 남북한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촬영된 38선 사진을 보면 마을에 있는 좁은 시골길 가운데 북위 38도선 팻말과 간단한 초소만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는 경계로서의 38선은 유명무실하였으며 남북한의 동네 주민들 간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고 난 후 양쪽의 치열한 공방 끝에 설정된 군사분계선, 일명 휴전선은 남과 북 2km에 걸친 비무장지대와 남방 한계선으로부터 최대 20km까지 뻗어있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을 거느리고 있어서 이를 자유롭게 뚫고 갈 수 있는 남한 혹은 북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철책을 사이에 두고 삼엄한 양측 군대의 경비 속에 보안이 지속되고 있는 군사분계선은 오늘날 남과 북의 민간인 왕래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볼 때 실로 어마어마한 의미를 지닙니다. 반대로 북한의 입장으로 보자면 군사분계선은 주체 사상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또한 그들 나름대로 고마운 존재일 것입니다.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 이는 대단한 아쉬움을 자아내긴 합니다. 이를 다소 극단적인 관점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우리와는 너무도 이질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상대를 항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 안정과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확실한 국가 간의 경계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잠재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국경 유린과 사회적 혼란을 늘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례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서 발원한 사이비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은 주변국에 늘 골칫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서구식 교육에 반대하면서 지역의 여성들을 대규모로 납치하고 성적 유린을 일삼으면서 경계가 느슨한 나이지리아 국경을 넘어서 주변국인 차드, 니제르, 카메룬 등으로 세력을 뻗어가고 있습니다. 활짝 열려있는 이들의 국경을 살펴보면 무장한 보코하람 세력이 검문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나이지리아의 국경이 우리의 군사분계선과 같은
철통 같은 경비와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면 보코하람과 같은 무장단체가 쉽게 세력을 확장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은 여러 국내 문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최소 보코하람과 같은 외부의 적 때문에 골치를 썩이지는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이렇듯 같은 경계라고 해도 그것이 어떤 성질을 가지냐에 따라서 국경에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은 천차만별입니다. 만일 한국전쟁 없이 38선을 경계로 남북한 체제가 유지되었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상황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한국전쟁은 꼭 발발했어야만 했다는 식의 그런 패륜적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400만 명에 가까운 참전 군인과 민간인들은 목숨을 잃었으며 남한에서의 산업시설은 괴멸적인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사분계선으로 인해서 남북 간 육로 이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결과 서로의 땅에 가족들을 남겨둔 사람들은 생이별의 아픔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한국전쟁과 군사분계선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을 명확하게 파헤치는 작업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향후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가치의 이해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과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대한민국과 같은 비슷한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었다면 군사분계선과 같은 인위적 지리 여건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은 서로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경계의 구축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서유럽 중심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로부터 위협을 느낀 과거 소비에트 연합은 동유럽 위성국들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거대한 경계지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보다 작은 범위로는 동과 서를 갈랐던 베를린 장벽을 꼽을 수 있을 것이죠. 다양한 스케일과 형태를 갖췄지만 어쨌든 이러한 강력한 경계를 만드는 이유는 자신이 가진 체제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와 같이 서로 비슷한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에는 사실 느슨한 경계를 가져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상이 코앞에 있다면 그 상대가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동조하기 전까지는 강력하게 보안이 유지된 경계를 구축함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군사분계선을 유지하면서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는 대한민국 국채의 보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파고들었을 때 우리는 대한민국과 유엔 연합군이 한국 전쟁에서 수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지켜야 했던 자유의 가치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가치이면서 신조차도 간섭할 수 없었던 인간 고유의 권리입니다. 성경 창세기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절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신으로부터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할 줄 알았다면 선악과 주변에 전기 철조망이라도 쳤을 테지만 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죄의 결과 두 사람은 신의 말대로 죽게 되었죠. 그럼에도 그들에게 순종의 여부를 자율적으로 맡긴 것은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은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유는 그만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자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조차도 허락한 인간의 자유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과 정책의 틀 속에서 보장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법과 정책의 모든 방향성이 집단 속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으로 수렴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회적 정의의 명분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의 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씩 개인의 자유를 양보하게 되면 결국은 인권의 유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인간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정의가 결국은 자유를 기반으로 한 인권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보코하람의 이슬람 정신과 공산주의의 평등을 향한 외침은
모두 그들 스스로 생각했던 최고의 정의였지만 그렇게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인간을 위한 정의는 정작 여성 납치, 공개 처형, 재산 몰수, 종교 탄압, 정치 규화, 집단 학살과 같은 끔찍한 시스템적 범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군사 분계선 이남에서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대는 자유수호를 위한 병역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군대라는 공간은 그만큼의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지켜야 할 가치가 분명 존재합니다. 군사 분계선과 대한민국 군대는 비록 한반도 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존재들은 아니지만 든든한 안보 위에서 우리의 경제와 문화가 활짝 꽃피울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통일을 추구하기 이전에 지켜야 할 가치는 자유이면서 북한이 이에 대해서 납득하기까지 우리는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의 통일이라는 대의보다 중요한 것은 체제에 기반한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